안녕하세요. 샤워는 직장에서, 식사는 한 끼만, 일상을 강타한 유럽 에너지난,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유럽의 가스값이 1년 사이에 550% 폭등했다고 합니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저소득층 사람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가 유럽을 강타하면서 많은 유럽인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에너지 공과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샤워는 직장에서 하고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하루에 한 끼만 식사하는 등 저소득층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진짜로 겨울에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 가스 가격의 지표인 네덜란드 TTF가 지난 12개월 동안 550% 급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에너지 규제 기관인 오프제는 가정용 전기 가스 요금이 10월부터 한 연 560만원으로 한 80%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제 월 평균 50만원에 가까운 돈을 에너지 비용으로 이제 지출해야 되는 거죠. 기록적으로 치솟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영국 가구의 상당수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가격만 오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식료품 가격도 올랐을 거고 공산품 가격도 올랐을 거고 다른 것들도 다 올랐을 거기 때문에 아마 생활고가 당연해지는 거라는 거죠. 영국 동부에 사는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올여름에 선풍기도 안 돌려도 됩니다. 왜? 전기세가 겁이 나서 그랬다는 거죠. 지난 4월달에 직장 잃고 한 95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최소 에너지만 소비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에너지 비용 지출이 너무 커서 삶이 더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정부의 재정이 더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에너지 가격을 안 올리면 그게 고스란히 그냥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세금으로 메워질 거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에너지 가격을 저렇게 급등하는 걸 그대로 그냥 방관하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 차원에서는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9월 5일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폐쇄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놓고 러시아는 현 사태의 책임은 제재를 남발한 서방에 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파이프라인 폐쇄를 했다라고 이제 밝힌 거죠. 이 때문에 유럽연합국 중에서 천연가스 폭등으로 가장 타격을 크게 입는 곳은 이탈리아하고 독일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에너지 지출 비용이 2019년 3.5%에서 지금 5%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 50% 이상 오른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힘들어 한답니다. 난방료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78% 폭등했다고 하고요. 이래저래 이제 유럽에 어둡고 긴 겨울이 될 거다라고 전망한답니다. 이게 그냥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냥 넉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한테도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여파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러시아산 가스 문제로 자유롭냐? 딱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러시아가 한국에 가스관 잠그겠다라고 작정하면 우리도 이제 유럽처럼 저렇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삶이 급반전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많이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저렇듯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별일 없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거죠. 지 공무원이라고 칼출근하고 칼퇴근하고 저러고 다니면 우리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냐, 누가 챙기냐라는 거죠. 지금의 정부 아래에 있는 많은 관료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을 벌리지 않으면 욕먹을 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욕 안 먹으려고 입으로만 자꾸 떠들어대고 있죠. 입으로만 뭐 엄중하게 내다보고 있다는 등 대책 마련을 하겠다라는 등 얘기하고 안 움직이는 거죠. 지금처럼 원달러율도 1,400원을 넘보는데 정부는 외환위기가 없다라고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있죠.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얼마나 갈까? 뭐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금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지금 어둡고 긴 겨울이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그냥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결국 우리는 또 우리대로 어떻게 삽니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너지 낭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온갖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우리의 생활비가 덜 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절약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생활의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줘서 우리가 또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또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지금의 정부가 좀 솔선수범하고 대통령이라는 작자부터 경제부총리나 총리나 뭐 관료들, 고위직 관료들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원죄가 우리에게 있음을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좀 더 높여야 되는 거죠. 똑바로 하라고. 지금은 똑바로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욕을 먹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상 최악의 경제난이 한국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터지고 있죠. 그게 지금의 모습이고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다. 뭐 겨울이 온다.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고물가도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고 고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고환율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물가가 우리의 삶을 완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뒤집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기한 사람들은 아마 궁지로 몰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둡고 긴 겨울이 오고 있는 지금을 우리는 어떻게든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